안녕하십니까.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시간인데, 자, 첫째 시간에서는 회사가 설립이 돼가지고 회사 설립에 관한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만들어지고 그런 걸 배웠는데, 두 번째 시간에서는 회사가 만들어진 다음에 회사가 조직이 변경된다든지 회사가 합병되는 경우, 그래서 이러한 걸 배웠고, 이제 이번에는 회사법 총칙 시간의 마지막으로 이제는 회사가 없어지는 거, 회사가 소멸되는 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설립해서 조직 변경이나 합병해서 바뀐 다음에 회사가 없어지는 거, 그래서 없어진 걸로는 회사의 해산이라든가 청산, 그 다음에 해산 명령이라든가 판결, 그 다음에 회사가 극적으로 살아나는 계속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회사의 일생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림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사의 이제 해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 사실을 말한다. 자, 그래서 회사의 해산이 되면 이제 회사가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걸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회사가 이제 아까 우리 그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산이 되면, 해산 사유가 되면 해산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뭘 거친다 그랬죠? 청산이 된다 그랬죠. 청산. 그래서 청산을 전결함으로써 회사가 소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청산하거나 이 와중에서 회사가 극적으로 살아나는 것, 이게 뭐라고 했죠? 회사의 계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회사가 해산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청산하는 거, 그 다음에 없어지는 거, 살아나는 계속, 회사의 계속, 이런 내용들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해산을 보면,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산 후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한다. 그래서 회사가 해산하게 되면 회사가 이때 바로 당장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때 없어진다 그랬죠. 이 단계까지는 회사가 계속 존속하는 걸로 봅니다. 무슨 범위 내에서? 다만 청산이라는 목적 범위 내에서 회사가 계속 존속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비로소 이런 모든 절차를 거치고 나서 소멸되어야만 회사가 없어지고 회사의 권리 능력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로서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회사로서 존속을 한다. 그리고 회사의 종결로서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되는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해산으로서 회사의 상위 능력이 상실되지 않죠. 다만 영업 능력은 상실됩니다. 왜? 영업 능력은 회사가 적극적으로 어떤 영업을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회사가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이제 마무리를 다 하기 위한 그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는 거지. 즉 예외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적극적으로 회사가 곧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데 새롭게 영업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영업 능력은 인정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영업을 전제로 하는 이 지배인이라든가 이사, 대리이상 이런 경우는 이제 종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인격. 여기 대리상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격이 남용되는 경우에 이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회사가 해산 사유에 의해서 회사가 청산권자로서 소멸되는 경우는 회사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회사의 3요소 법인성을 공부할 때 법인격 부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법인격 부인론. 이 법인격 부인론은 뭐냐? 어떤 특정한 그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잠시적으로 그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법인격에 소멸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을 전제로 하는 회사의 해산과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하지 않고 단지 어떤 그 문제된 사안의 경우에만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함으로써 회사의 그 사원이라든가 사원에게 무한 책임을 지고자 하는 그런 법인격과는 다른 제도다. 즉 회사의 법인격 부인론은 회사의 법인격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고자 하는, 즉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산 명령 사유에서 이번 시간에 8가지를 공부하게 될 텐데, 그 첫 번째로 해산 명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산 명령은 특히 이 명령과 해산 판결이 있는데 이 점을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해사 명령을 공부를 하시면 원인이 뭔지,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여기 공익상입니다. 공익상. 해산 판결은 뭐냐면 내부 문제입니다. 사원들 간에 다툼이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런 내부 문제고, 해산 명령은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해산 명령을 보시면 공익상 회사의 전속을 허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이 자 공익상 이해관계인이라든가 검사, 왜? 공익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있는 겁니다. 공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해관계라든가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또는 법원이 직권, 왜? 공익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또 회사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이런 게 회사의 해산 명령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공익상 그렇다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사의 명령사를 보게 되면 자 공익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공익 첫 번째 회사 설립이 불법이다. 목적이 불법이다. 예컨대 회사에 뭐 도박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검사라든가 이해관계인 직권, 법원이 직권으로 회사의 명령을 회사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법이라든가 부당한 영업개연 또는 영업휴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쉬고 있을 때. 그래서 이러한 것은 영업개시라는 것은 회사의 목적인 사업 자체를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준비행위는 포함이 안 된다. 이 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법령이라든가 정관에 위반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회사를 계속 전속을 허용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산 명령의 절차. 절차를 보시면 법원은 이해관계라든가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해산 명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해산하기 전에도 기타 이 직권으로 여러 가지 이러한 경우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야 되죠. 회사에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기타 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이 만약에 회사에 명령을 청구할 경우는 이 사람이 악의인 것을 회사가 증명을 해서 회사가 이 이해관계인이 우리 회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회사의 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이해관계인의 악의를 소명하고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구가 받아들여서 법원으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냐? 재판 확정으로 해서 회사가 해산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회사의 회사편에서 회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는 청산의 목적 범위에서 관리 능력이 축소가 되고 청산 절차를 종결함으로써 회사가 완전히 법인격을 소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산 판결인데,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아까 해산 명령이 공익의 목적이면, 이 해산 판결은 사원들 간에 너무나 내부 간에 분쟁이 심한다든지, 내부 문제로 인해서 도저히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뜻이 안 맞다. 그렇지만 서로가 해산을 하고 싶어도 서로 간에 악의로 해산에 반대한다든지 주중에 특별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경우에 서로 반대만 하고 있어서 끝까지 서로 합의해서 해산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한테 사원들이 우리 해산을 명해 주시오, 판결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에 바로 이 해산 판결 제도다. 공익의 목적이 아니고 사원 간의 내부 문제다. 그래서 이 대내적으로 사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원이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에 청구하는 게 해산 판결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유가 있냐? 자, 인적회사 같은 경우는 자, 아까 인적회사는 한 명, 합자 이렇게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런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사원의 어떤 개인의 일신상의 사유가 아니고 회사의 목적이라든가 회사의 전속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유여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적회사는 법원에 규정된 게 뭐라냐면 법의 상법의 520조에 규정된 게 뭐라냐면 회사 업무가 현존한 정돈 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정동 상태, 회사가 굉장히 혼동 상태에 있을 때를 말하는 거고, 회사의 관리라든가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때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실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좀 낯선 용어인데, 실당이라고 하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냐고 당연한 도리에 어그러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떤 내부 문제로 인해서 도저히 회사로서 계속 전속하기 힘들 때, 이럴 때는 회사의 해산을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거를 그러한 경우에 회사의 해산 판결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산 판결 청구권자는 이제 사원이 되겠죠. 사원. 인적회사에서 각 사원이 되고 주식회사는 소수주주, 그 다음 유한회사도 소수주주입니다. 그래서 각 사원, 인적회사는 각 사원이 할 수 있고, 주식회사의 소수주주라든가 유한회사 소수주주는 몇 퍼센트? 10%입니다. 자, 100분의 10, 10분의 1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각각 소수주주인데, 그 소수주주는 10%의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과는 똑같습니다. 판결은, 자, 원고가 이겼다. 회사를 해산시켜달라고 한 사람이 이겼다. 그럼 당연히 해산되겠죠.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이 패소했다. 그러면은 회사는 존속하는 거죠. 그대로 있는 거고, 다만 아까 악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책임을 진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다른 회사의 합병과 뭐 여러 가지 총칙 시간에 말한 그런 조직변경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패소한 경우는 악의 중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휴먼 회사는 뭐냐면 잠자는 회사죠. 잠자는 회사. 회사가 원래 영업활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회사가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휴먼 회사라고 하는데, 이 휴먼 회사는 주식회사의 특이한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영업을 폐지해서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나 회사 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해서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가 휴먼 회사다. 이런 경우는, 자, 상법상 우리 상업 등기 같은 거 보면은 이제 회사가 법인 등기 해놓고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5년을 경과할 때, 최초 등기한 후에 5년을 경과할 때는 일일이 그 회사를 찾아가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회사가 5년 후에 우리는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회사가 최초로 설립 등기를 하고 나서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 소지지 관할 법원에다가 영업을 폐지하지 않고 있다라고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만약에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영업 최초에 설립 등기를 하고 나서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경우는 이 법인이 해산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3년 내에 이제 5년 지난 다음에 회사를 이렇게 관할 법원에 회사에 계속 영업하고 있다는 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청산이 유지되죠. 그래서 이때는 3년 내에 다시 회사를 계속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청산이 종결돼서 회사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설립 등기를 하고 나서 모든 회사에 대해서 국가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5년이 지난 다음에 그 회사가 자발적으로 법원에다가 우리 계속해서 영업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신고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가 없다. 그러면 신고가 없으면 이때부터 회사가 이제 해산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3년이 되면 완전히 이제 청산이 끝난 걸 봅니다. 그런데 이 3년 기간 내에 우리는 계속해서 회사를 계속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보면 해산 의지로부터 3년 내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유로서는 이제 정관이라든가 정관에 정한 사유 발생, 졸기간을 만료, 그 다음에 1인 회사의 1인이 된 경우, 자, 한 명 합자 유한회사, 이런 경우는 몇 사람? 2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되면 회사가 해산되지만, 자, 주식회사의 경우는 1인의 경우에도 회사가 해산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바랍니다. 그래서 사원이 2인 이상인 존재에도 유한 또는 무한책임 사원이 1인도 없으면 해산된다.
무슨 소리냐면 두 사람 있지만 자, 한 사람인 경우는 주식회사만 주식회사의 경우에만 해산사유가 되지만 두 사람이 있어라 하더라도 합자회사는 무슨 사원,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야 되는데 두 사람 이상이라 할지라도 이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없다. 만약에 근데 유한책임사원이 없다. 그럼 이건 합자회사 요건을 갖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산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때 무한책임사원이 다시 제3의 유한책임사원을 끌어들여서 이때를 회사를 계속할 수 있겠죠. 이때는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유한책임사원이 있는 경우는 반대로 해석하면 되겠죠. 무한책임사원이 없는 경우는 회사가 해산되지만 무한책임사원을 끌어들이거나 유한책임사원 일부가 유한책임사원으로 바뀌어가지고 회사를 계속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합병분할. 자, 합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회사가 있고 B회사가 있는데 B회사가 없어지면서 A회사로 권리 의무의 포괄적 이전을 함으로써 이 합병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때 B회사는 당연히 해산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법적 절차를 청산 절차를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안 거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합병 경우는 청산 절차 없이 법인격이 소멸된다. 보통 해산하게 되면 뭘 거친다? 청산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완전히 소멸되는데 이 합병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이 회사에 있는 권리 의무가 전부 이쪽으로 어떻게 된다? 포괄적 이전이 되기 때문에 청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산도 마찬가지고 파산법으로 가기 때문에 청산 절차로 없이 회사가 해산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총사원의 동의라든가 어떤 주총의 특별결의라든가 총회 특별결의에서 이 회사가 해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거를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해산 사유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산 사유. 자, 한명합자 인적회사죠. 요거는 물적회사입니다. 자, 공통으로 해산 사유가 되는 건 뭐냐면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쵸? 합병이 된 경우. 똑같죠? 파산이 된 경우. 해산 명령, 해산 판결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느 회사의 종류를 불문하고 다 회사의 해산 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제 개별 사유를 보게 되면 주식회사는 1인 사원만 남은 경우 해산 사유가 아니다. 그 다음에 한명합자 유한회사인 경우는 회사 사원이 한 명만 남으면 이거는 무슨 사유다? 해산 사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은 이제 총사원의 동의, 사원의 특별결의, 주총 특별결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요. 또 해산 명령과 해산 판결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산 명령은 어떤 이유? 공익상의 이유. 해산 판결은 무슨 사유? 자, 대내 이사 상호간 또는 사원 상호간의 대립으로 회사가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사원이 이제 법원에 대해서 회사를 해산시켜 달라고 판결을 청구하는 거죠. 명령은 이해관계라든가 검사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이 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해산 명령이라든가 해산 판결에 대해서 어떤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형성명령 재판이 되고 각종 회사의 공통된 사유고 촉탁 등기를 하게 됩니다. 차이점을 한번 보시게 되면 해산 명령은 공익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산 판결은 주주라든가 사원의 어떤 이익 보호라든가 이건 뭐다? 사원의 대내적 이익 보호라는 거, 이익 때문에 한다라는 거. 자, 원인은 공익이기 때문에 불법, 1년 이상 부당한 개업 지연, 영업 휴지 이런 게 있고 집행기관의 불법행위, 정관이라든가 법령 위반되는 경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고 해산 판결은 이제 사원 간의 불화로 인해서 도저히 회사를 같이 영업을 할 수 없다, 같이 유지할 수 없다,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든가 회사 재산의 부당한 처분, 회사 재산을 너무나 좀 나쁘게 처분했다든지 이런 경우 법에는 정동상태, 실타 이런 경우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해산 판결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다음 청구권자는 보면 이해관계라든가 검사가 가능하고 청구권자는 사원만 가능하죠. 인적회사에서는 각 사원이고 소수사원 같은 경우는 아까 몇 퍼센트? 10%. 주식회사라든가 유한회사 똑같이 10%. 그 다음에 해산명령은 이제 비송사건 절차법에서 하고 해산 판결은 민사소송법에 한다. 그 다음에 해산명령에서는 이제 재량권 여부인데 판사가 재량권을 갖냐, 즉, 자, 여러분들이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재량행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자유재량이 있는 거죠. 기속행위라는 것은
요건만 갖추면 자기가 판단할 필요가 없이 무조건 법에서 정한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해산 명령은 공익 목적이 이런 경우는 회사에 계속을 존속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럴 때는 판사가 법원이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바람에서 이거 해산 판결은 어떻게 됩니까? 회사 내에서 이 사원과 이 사원이 아웅다tung 싸우고 있습니다. 도저히 화해가 안 됩니다. 이런 거를 해서 이 사원이 해산을 해달라고 판결해달라고 했는데 판사가 너희들이 싸우지 말고 계속 해봐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요건을 구비하게 되면 반드시 판결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산 판결 같은 경우는 참다 못해서 사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판사의 자유재량이 인정되지 않고 판결을 해야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회사의 이제 이번에는 계속제도를 보겠는데 계속제도라는 것은 이제 회사가 해산을 하게 되고 청산을 거치게 되면서 소멸이 되는 거죠. 완전히 없어지는 건데 이 와중에 벌떡 이렇게 살아나는 거 이게 바로 회사에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해산 후 청산이 종료되기 전에 회사를 이 해산 전에 회사로 복귀시키는 것으로 회사를 복귀시키는 건데 이 소급료는 인정이 안 됩니다. 즉 우리 회사법에서 소급료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다수 당사자 간의 이 거래가 있기 때문에 이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이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회사의 계속이 가능하냐? 자, 계속 가능한 회사 같은 경우는 전립기간이 만료가 됐다.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서 회사가 해산됐다. 근데 계속해서 회사를 살리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을 수 있죠. 그다음 총사원에 의해서 동의가 했어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살리고 싶다. 그다음 사원이 한 사람이 됐어. 이런 경우는 다른 사원을 끌어들여서 회사를 계속 살리고 싶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회사의 계속 요건은 총사원의 동의를 해서 다시 하거나 그다음에 회사 계속에 동의하지 않는 사원은 어떻게 된다? 퇴사시켜버리고 나머지 사원들로 하여금 계속 회사를 유지시킨다. 그런 뜻이고 사원이 한 사람이 된 경우에는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하는 거죠. 예컨대 한 명의 사는 무슨 사원? 무한책임사원 플러스 무한책임사원. 최소 두 사람이죠. 이 사람이 회사를 퇴사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가 없어야 되는데 이 무한책임사원은 계속해서 회사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다른 무한책임사원을 끌어들이죠. 다른 무한책임사원을 끌어들여가지고 회사를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거죠. 합자회사도 똑같습니다. 한 명의 회사도 똑같은데 이때는 자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두 종류가 있다 보니까 어느 일방이 한 일방이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무한책임사원만 남았을 때는 유한책임사원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유한책임사원만 있을 때는 밖에서 무한책임사원을 데리거나 유한책임사원 중에서도 일부가 무한책임사원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두 사원이 있어야만 된다. 이 점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잔존사원이 유한책임사원이라든가 무한책임사원이 전원이 퇴사해버렸다. 한쪽이 전부 퇴사해본 경우는 다른 이 무한책임사원이라든가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2년간이 나오는데, 자,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있을 때, 유한책임사원이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럼 무한책임사원만 나왔잖아요. 그럼 무한책임사원을 회사를 계속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을 밖에서 데려올 수도 있지만, 이 무한책임사원이 일부가 유한책임사원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무한책임사원은 끝까지 무한책임을 지고 있다가 유한책임사원으로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책임이 완화되죠. 유한책임만 지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무한책임사원이 책임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는 유한책임사원으로 되더라도 몇 년간, 2년간에 대해서는 계속 무슨 책임? 유한책임사원이지만 무한책임을 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주식회사도 똑같습니다. 전립기원의 만료라든가 이런 건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뭐 휴먼회사가 휴먼 회사라든가 이런 경우는 해산 사유에서 회사가 해산돼서 자 해산 사유 앞에 이제 8가지 사유가 있죠. 그런 사유에서 회사가 해산돼서 청산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에서 완결되기 전에 벌떡 일어선다. 이때 뭐냐면 계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주총회 무슨 경우에 특별 결의에 의해서 회사가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유한회사도 마찬가지 주식회사와 똑같습니다. 똑같죠? 똑같은데 다만 이제 이런 경우는 1인이 된 경우죠.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1인이 된 경우는 해산 사유가 아니지만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1인이 된 경우는 해산 사유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사원총회 특별결의라든가 사원이 한 사람이 됐을 때는 새로운 사인, 즉 두 사람에서 50인까지가 사원이 구성되기 때문에 다른 유한책임 사원을 끌어들여서 이런 경우는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회사가 해산을 하게 되고 해산 사유가 발생하게 되고 청산을 거쳐서 이제 소멸될 때까지 이 단계에서 계속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청산 절차를 바꾸고 이게 쭉 바꾸고 있던 동안에 회사가 계속되면 이 와중에서 청산 절차라든가 해산 이후에서 쭉 진행된 절차가 어떻게 되냐? 이게 무효가 되냐? 없었던 걸로 되냐? 그렇진 않다 이거죠. 이게 여전히 유효하죠. 그래서 여기 관계에서 법률 관계를 정리할 게 있다든지 하면 계속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속의 효과는 비소급표.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이 소급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회사법에서 대부분 소급표가 없는데 왜 그런 거 아니? 회사에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다 보니까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에서는 회사의 설립을 배웠죠. 회사의 설립을 배웠고 그 다음에 변경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조직 변경을 배웠고 변경에는 또 아울러서 합병이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변경이라는 것은 같은 종류, 인적 회사, 물적 회사 종류가 하나 인정되는데 합병 회사는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합병은 권리의 포괄적 이전이 된다라는 점, 이 점. 그 다음에 설립에서는 정관 작성해서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사항 결정하고 그 다음에 사원 확정, 즉 사원을 확정하고 출자 이행 절차 거치고 기관을 구성해서 설립 등기한다. 여기까지 해서 설립 등기를 대고 설립 등기를 거친 다음에 무효라든가 취소가 이루어지기까지 존속한 회사를 사실상의 회사다. 사실상의 회사도 일반 회사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런 거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없어지는 경우, 해산 사유에 대해서 예컨대 여러 가지 배웠고,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알아둘 게 해산 명령하고 해산 판결이 있는데, 해산 명령은 공익상의 목적에서 그런 거고, 해산 판결은 회사의 내부 문제 때문에 그렇다. 내부 문제에서 발생된 이유에서 이 해산 판결이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해산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뭐냐면 청산 절차를 거치고 청산 절차가 종료됨으로써 회사가 소멸된다. 즉 회사의 탄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회사의 탄생, 소멸에서 변경, 해산, 청산, 소멸 이 절차를 거쳤고 이 소멸되기 가기 전에 극적으로 회생한다. 회사가 회생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회사의 계속이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사의 어떤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으로 회사의 총칙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회사의 종류별로 한명합자, 주식, 유한회사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서 이제 회사의 총칙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